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계좌가 텅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괜찮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애매했던 시장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무너져 내린 시장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면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응? 이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분봉을 보면 코스피는 잘 오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미국의 키이우 미국 대사관이 러시아 공습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지만 시총 상위 기업들이 버텨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런 시장에서 이 정도면 잘해준 것 아님? 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알테오젠이 붕괴를 해버렸습니다. 그 단면적으로 볼 때 지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속적으로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알테오젠을 농락했다라고 말이죠. 알테오젠이 끌어내린 코스닥 증시였고 바이오가 이대로 붕괴될 가능성 걱정하는 바이오 주주들의 원성이 보입니다. 그 이유로 제가 이 캡처 부분을 볼 건데 지속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이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 3시 30분에 14만 7천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로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수급 얼마 안 되잖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 거래 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증권사가 이렇게까지 매도를 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1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양아치 아니야?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에서 과거에 신한투자증권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이제 2차 전지 주주들에게 욕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으려는 것 아니야? 라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코스피, 코스닥도 괜찮지만 기업 중에서 밸류업 자금이 유입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보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물산, 삼성생명 같은 기업들이 오르는 것은 밸류업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주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시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융주나 이런 기업들이 오를 때는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위아래로 가둬놓는 그런 방향성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KB금융이 최근 차트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차트가 좋다는 것은 지수가 더 확실히 오른다기보다는 위아래로 가두는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이 자꾸만 생겨나는 테마, 그 와중에 신규 상장주 워치라는 이 뻥튀기 종목이 오늘도 거래 대금을 다 빨아갔습니다. 워치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시장에서 거의 240, 50% 가까운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130%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만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장이 개판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빌리언, 삼부토건, 한일단조, 보혜양조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내리고 시장의 수급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버텨주지 못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버텨주면서 특히나 밸류업과
더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조선 섹터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을 코스피에서는 보셔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고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H7B는 잘 버텼지만 알테오젠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는 점은 우리가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내일 일정으로 가보면 삼성전자 컨퍼런스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관련주로 삼성전자, 테크윙, HPSP와 같은 밸류체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성형 AI 관련주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주로 방탄진에 대한 일정, 넥슨의 게임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일은 미국 국채 금리와 관련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그리고 11월 필라델피아 연존 제조업 지수가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셨으면 합니다. 21일은 저는 엔터주에 대한 수익 실현 주의보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엔터주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언제나 이런 자리에서 최근에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점, SM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은 괜찮긴 하지만 내일 언제든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그대로 달면서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보는 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일 금요일 일정은 LA 오토쇼를 체크를 하셔야 돼서 관련주로 현대모비스와 LCL 만도라는 기업을 뒤에 준비를 해봤고요.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도 체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G드래곤의 마마 어워드 행사로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이 바이오에서 수급이 약간 넘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PMI가 저녁 11시 45분에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최근에 한국 시장의 흐름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일 금요일은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현대차 그룹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HL 만도 둘의 공통점은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차트가 좋아도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일정이 있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기업이나 일정들이나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